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자본시장 전반이 어수선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지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4만 달러 중반까지 뛰어올랐지만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4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쯤에서 이제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지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글로벌 미디어들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도 역시 애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술적 패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여차하면 26,000달러 급락 가능성을 제시했고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며칠 안에 매도세가 진정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장도 애매하고 분석도 애매하고 우리 마음도 애매하고 그런 애매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단한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악재로까지 작용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더 다행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언론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매체가 전년 대비 8.5% 물가 상승, 40년 만에 최고치 경신 이런 부분들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봐야 하는 부분은 근원 CPI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달 대비 0.3%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인 0.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고 시장이 폭락 대신 나름의 안도를 보여준 것은 이 근원 CPI 때문으로 덕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SEC의 DPP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거듭 확인해주면서 그 후폭풍도 이제 슬슬 나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법원이 합의를 중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부분들 짚어봤었는데 외신들의 경우에도 슬슬 합의 전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SEC가 못 이기는 척 합의를 받고 적절한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이 추가적인 개망신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SEC가 보여준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단언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SEC는 수세에 처해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해지는 정보들 잘 챙기면서 멘탈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투자 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비슷한 심리 상태 경험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다행히도 다시 4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가 아직 안정화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다지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보여줄지 이래저래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4만 3천 달러에서 4만 7천 달러 부근에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수자들이 단기 과매도 신호에 반응하면서 4만 달러 위로 돌아왔다. 비트코인은 2개월 동안 37,500달러 지지선에서 47,000달러 저항선 범위에서 오르내렸는데 추가적인 가격 변동에 직면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12% 하락했지만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 하락세가 앞으로 며칠 동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간 RSI는 과매도 수준에 가깝고 주간 차트 모멘텀도 긍정적이어서 하락세가 잠시 동안만 지속될 거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 강한 저항은 5966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고 이 부근에서는 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기대감을 포함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26,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이번 달에 13% 하락하면서 이른바 베어 플래그 패턴의 더 낮은 저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베어 플래그 패턴의 하단은 36,700달러 부근인데 이게 깨질 경우에는 26,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3번에 걸친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하락세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채널 하단을 터치할 경우에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된다라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되면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이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데 블룸버그는 그 저점으로 26,000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플래그 패턴의 하단을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26,000달러 찍을 수 있다. 이런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이지 이런 일 생기지 않고 이 패턴 하단에서 반등세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다의 선임 분석가 제프리 할리의 경우에는 현재 다지기가 마무리되면 아래쪽이 됐든 위쪽이 됐든 18,000달러 범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아래쪽으로는 36,500달러, 위쪽으로는 47,500달러 이 구간 안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다. 비트코인이 위쪽 저항선을 돌파하든 아래쪽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든 일단 범위 밖으로 나갈 경우에 그쪽으로 18,000달러 규모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위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65,000달러 랠리, 아래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18,000달러 폭락 이렇다는 건데 이거 참 좀 무책임한 분석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도 이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많이 모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의 수익 주소수가 이전의 약세장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는 주소수가 많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주소의 75%가 미실현 이익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약세장 당시의 이 수치가 40에서 50% 수준이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현재 약세장은 이전 모든 사이클의 최악의 단계만큼 심각하지 않다. 주소의 25에서 30%만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 추가 매도세로 이전 사이클처럼 미실현 손실 주소가 많아질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홀더들의 경우에는 67.5%가 미실현 이익을 보고 있는 반면 단기 홀더는 7.88%만 이익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 단연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대로 전년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981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5월 연준 FOMC에서 0.5%포인트 수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근원 CPI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주식도 비트코인도 큰 폭락 없이 나름 잘 버텨준 것은 근원 CPI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3월 근원 CPI는 전달보다 0.3%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0.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수치 역시 6.5%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3월을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주장,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글로벌 정세가 또 어떻게 흔들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CPI 발표가 어마무시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데는 이런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하시면 글로벌 시장 분위기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강도 긴축 의지를 밝혔던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6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5월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5월 연준의 FOMC가 마무리되는 5월 4일에는 두 가지 임팩트가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강도 금리 인상 단행 관련 멘트, 다른 하나가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 긴축 강화, 이 두 가지가 5월 FOMC 회의에서 관례를 탈 거라는 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캘린더에 체크해놓고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일정이고 사실 경기 침체라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상황이 우려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점을 좀 넓혀서 생각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라는 건 거의 10%에 지금 육박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이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미 연준의 정책적 실패가 확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제대로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걸 곱씹어보면 참 기가 차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문가들이 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가 연준을 덮치는 건 역시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대응만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타진할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학계와 재계, 이코노미스트 65명을 대상으로 4월 초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틀 전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제가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3개월 사이에 2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설문 당시에는 이게 18%였다가 불과 3월 사이에 이게 10%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컨설팅 회사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스 엘라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공급 충격이 가해지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경기 침체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되면 연준이 지금 밝히고 있는 양적 긴축 강화가 연준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이런저런 매파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전제를 깔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얼마든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정책 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장치를 설정하려고 깔려는 의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기대감을 조금 갖게 만드는 것은 리플 소송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SEC의 DPP를 거듭 무력화시키면서 이게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선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봤었는데, 이런 기조의 외신 분석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발빠르게 지금의 소송 상황을 분석한 건 G크립토였습니다. G크립토는 SEC의 양방향 시도가 실패했다, 이런 재치 있는 소제목을 달면서 사실상 SEC를 매기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사라 네폰 판사가 SEC가 힘먼 스피치가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가 SEC의 공식 의견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둘 다 주장하는 건 모순된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기사에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체는 사실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지금 SEC가 상처 입은 채 락커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SEC가 법원이 명령한 내부 문건을 리플에 넘겨주는 것보다 리플과 합의하는 걸 더 원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게 리플이 아니라 리플보다 더 SEC가 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클로징 멘트를 한 겁니다. 규제기관이 가진 규제 권한을 남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깨어있는 시민들을 멍청한 관료들이 자극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많은 생각거리들을 리플 소송은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영상 제작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차트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39,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흐름 일일이 순간순간 체크하시는 것보다 좀 길게 호흡을 하시면서 차트를 가끔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일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제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하락장 뒤에는 강세장이 오게 돼 있고 급격한 하락 뒤에는 반드시 급격한 반등이 왔었습니다. 이건 차트의 역사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중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장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